자, 23강부터 한번 해봅시다. 23강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첫 번째 강의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특성대성 이론이고, 특성대성 이론은 사실 앞에서 중간고사 때도 다뤘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자면, 관측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는 이 도선과 같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고요. 도선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아이고, 하나는 여기 있는 관측자, 이렇게 A, B라고 할까요? 그 B 입장에서는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 입장에서는 전자가 앞으로 가고 있고요. 전자가 앞으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B가 보기에는 전자가 정지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면 오른손 법칙 생각을 해보면 이쪽 면에서는 자기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는 전류 생각, 오른손 법칙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받는 힘은, 이 전자가 받는 힘은 전자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치 뒤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럼 여기 있는 힘, 자기장, 전류, 이거 왼손 법칙을 이용하면 얘는 위로 힘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자기력을 받고 있고요.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지해 있으니까 전자가 정지해 있다는 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관측자가 전자와 같이 B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이 도선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수많은 마이너스가 뒤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A랑 비교해보면 A도 전류는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전자가 뒤로 가고 있겠죠. 근데 이 속도와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속도 V2를 비교해보면 지금 B 관측자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뒤로 가는 거니까 여기 속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V2가 V1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니까 이 사이 간격이 줄어요. 좁다. 이게 이제 기리스축으로 얘기할 수 있죠. 특성드론에. 그러면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비교하면 마이너스가 더 촘촘하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위로 전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냐에 따라서 한 A는 자기력으로 해석하는 그 힘을 지금 B는 전기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과 전기력은 관성기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게 특수상대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낸 논문도 이런 논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했던 논문이 이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이고요. 이건 이제 뭐랑 관련있냐면 아픈 과거지만 원자폭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해방하게 해준, 다시 말하면 일본이 망하게 한 원자폭탄이긴 한데요. 이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요. 계속 엑셀을 밟아서 속도가 좀 증가해요. 다시 말하면 연료를 뒤로 분사해서 이게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결국에 힘을 주고요. 이 힘을 주고 얘가 움직였으니까 에너지를 얻는 상황이에요.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속도가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네, 그럼 이게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계속 얻으면 에너지를 얻는다. 그 말은 결국 에너지가 계속 증가한다. 그리고 결국 얘가 계속 증가한다는데 문제는 요 값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 V는 절대 C를 넘을 수 없다예요. C를 넘을 수 없으니까 결국 이 값은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이 V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떤 값이 변해야 되냐?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게 혹시 상수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m이 알고 봤더니 속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V가 질량이, 속도가 빠르면 질량도 같이 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 이 질량도 일종의 에너지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면 V가 늘어날 때도 있지만 M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한 게 이제 뭐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 그리고 태양에서 일어나는 뭐 수소 핵융합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이고요. 여기는 수소 4개가 결국에는 헬륨이 되면서 요 과정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네, 에너지가 방출돼요. 네, 방출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수소 하나의 질량이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헬륨 하나의 질량이 이겁니다. 그러면 수소 4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니까 곱하기 4하면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지 않다라는 거고요. 결국 원래 수소 4개가 더 크다. 그러니까 식을 잘 보면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헬륨 하나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양성자 개수나 중성자 개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4개가 되고요. 중성자도 2개가 돼.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여기 있는 양성자 개수, 여기 있는 것 개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보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 하나를 만드는데 계산을 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 차이만큼 뭐가 만들어지냐면 에너지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리튬 원자핵이 원자핵 2개로 나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핵 분열이겠죠. 위에 있는 게 핵 융합이라면 이 원자핵 4개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핵 융합이라면 밑에 있는 거는 핵 분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양성자 하나랑 리튬 원자핵 하나가 만나서 이렇게 2개로 쪼개지고 에너지가 튀어나온다. 근데 이 에너지가 얼만큼 튀어나오냐? 질량이 감소한 만큼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M2 더하기 M1 이게 이제 양성자 하나랑 리튬 원자핵 질량인데 얘가 나중에 이제 M3가 2개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질량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달라져서 이 질량 차이만큼이 에너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차이가 얼마냐면 이 M3 빼기 M2 빼기 M1 이게 질량 변화고요. 곱하기 C의 제곱만큼이 에너지로 나온다 라는 거예요. 핵 분열 맞고요. 정지 에너지는 정지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니까 양성자랑 리튬 원자의 각각의 에너지를 비교하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보면 M1 빼기 M2만큼 크다는데 리튬 원자핵이랑 근데 리튬 원자핵의 에너지가 M1C의 제곱이고요. 양성자가 M2C 제곱이니까 차이가 요만큼 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니은도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 질량이 점점 감소했으니까 핵 분열 과정에서 여기에 더 질량이 커요. 이거를 그대로 좀 나누면 M2 플러스 M1 크다 M3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M3가 더 큰 게 아니고 M3가 더 작으니까 기억니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핵 반응 얘네들은 수소 2개가 만나서 뭐 하나가 만들었으니까 얘는 핵융합이고요.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덩치 큰 이 아이가 덩치가 작은 애로 나눴으니까 얘는 핵 분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 반응의 경우에는 절대 전후에 양성자나 중성자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꼭 중요하니까 이거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이고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예요. 그럼 기억 같은 경우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인데 얘가 합쳐져서 덩어리 큰 거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양성자 중성자 개수 그대로니까 결국 총 양성자는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양성자 2개짜리 그 질량수는 여기는 질량 1이라는 건 중성자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는 2라는 건 중성자가 하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2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3 2 더하기 1의 3에서 헬륨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질량수는 2가 아니고 3이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니은의 양성자수
보시면 총 양성자가 92개 있어요. 우라늄이. 중성자는 양성자일 수 없고요. 근데 여기에 54개가 있고 여기 양성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92개 중에 54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니은에 있어야겠죠. 계산하면 54 맞죠? 54 빼주면 4, 38인가요? 38짜리 왜 94가 나오지? 완전 이상한 말이네요. 중성자는 요게 니은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성자 수는 몇 개냐면 총 질량수가 140이고 그 중에 양성자가 54 있으니까 중성자 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54를 빼면 86인가요? 86개가 나오고요. 니은의 중성자 수 한번 볼까요? 여기가 38이고 얘가 지금 140이죠. 그럼 여기에 2가 있고요. 1인데 2개니까 2개가 있고 그러면 235 더하기 1 235 더하기 1은 140 더하기 니은의 위에 거 그러니까 질량수 더하기 2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얘가 236이고요. 얘가 142 더하기 네모니까 142로 빼주면 94가 네모가 되네요. 94는 여기는 94 이렇게 될 겁니다. 중성자 수는 니은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중성자 수를 구해보면 총 질량수가 94고 그중에 양성자가 38개 있으니까 그럼 중성자는 몇 개 있는 거죠? 6, 56개인가요? 그럼 86개랑 56개 이거는 맞는 말 같습니다. 질량결손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질량결손이 일어나면 그만큼 에너지가 튀어나오죠. 근데 지금 에너지 두 개 비교하면 밑에 게 에너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만큼 질량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